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KU 키스토융합대학원 행정팀 송석형입니다. KU 키스토융합대학원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는 KU 키스토융합대학원 입시와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준비한 소정의 경품도 받아가시는 좋은 날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학년도 후기 KU 키스토융합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본 대학원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대학원을 대표하시는 임동권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원 소개 및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이승우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성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황도경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훈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KU 키스토융합대학원 임동권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융합대학원 원장 맡고 있는 임동건입니다. 이렇게 지금 학기 중에 바쁠 텐데 저희 대학원 입학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융합대학원의 이제 전반적인 현황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입시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이제 직접 여기 참여하신 교수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어쨌든 궁금한 점 있으면 오늘 그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KU 키스토융합대학원 이승우 교수님께서 본 대학원에 대한 전반적 소개 및 입시에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KU 키스토융합대학원의 이승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신 분들 그리고 가까이서 오실 수 있지만 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학원에 대한 관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 대학원 입시 설명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제가 사실 재직 한 5년 반 됐는데요. 여기 대학원에 매년 받는 질문 한 10번 이상 매년 꼭 받는 질문부터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다음에 시작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전문대학원입니다. 이거를 사실 고려대학교와 키스트의 어떤 양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설립이 된 대학원은 맞는데요. 학연과정은 아닙니다. 요거를 제가 명료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전문대학원이고 전문대학원은 이런 거예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전제로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 로고와 저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학 혹은 각 대학원별로 휘장을 따로 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명료하게 고려대학교로 써 있죠. 그거를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진행 순서는 개회 방금 했고 참석자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원장님 설명 인사 말씀 드렸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저희 대학원 현황 입시 관련돼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질의응답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경품을 추첨하고 행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스킵하겠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년도에 양기관의 협약 체결을 통해서 그리고 해당 연도의 8월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고려대학교 전문대학원이고요. 이 세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융합과학 기술 분야 인력 양성 및 연구 예산을 확보해서 융합과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학교인 고려대학교와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연구소인 키스트가 협력해서 만든 대학원입니다. 고려대학교 전문대학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융합과학, 기술, 공학을 추구하는 추세는 사실 꽤나 오래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버드하고 MIT 같은 경우에는 공동 협약을 통해서 바이오 메디컬 어떤 분야의 융합 연구를 시행하려고 양기관이 전문대학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2000년 초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원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대학원이 하버드에도 있어요. 그게 이제 비스 인스티튜트라는 건데 2009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늦은 거죠. 저도 사실 거기 출신인데 이렇게 융합과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시대적 사명에 맞춰서 추구하는, 집중적으로 융합과학 기술을 추구하는 대학원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학들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늦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와 연구소가 융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런 모델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일반 물리 때 배웠던, 연력학 때 배웠던 그 플랑크의 막스 플랑크 이름을 따서 태운 연구소가 독일 최고의 국제 연구소이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으면 그 옆에 독일 최고의 대학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스 플랑크와 대학교 사이에 협약을 맺고, 예를 들어서 뮌헨 대학교가 혹은 뮌헨 공과대학교가 독일 최고의 대학교인데 막스 플랑크랑 같이 교수님들이 어필리에이션이 되세요. 그래서 연구와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모델이, 선진화된 모델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같은 경우에 키스트랑 고려대학교가 그런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융합과학 기술을 보다 부스트업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른 학교들, 국내 다른 학교의 융합과학 기술 성격을 갖고 있는 대학원과 가장 차별화된 점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들이 못하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준의 연구 명품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하에 저희가 고려대학교의 어떤 우수한 교육, 그 다음에 인적 자원 확보, 연구 역량, 그 다음에 키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연구시설들을 갖추고 있다고 단연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융합을 해서 막스 플랑크에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연은 여기 학교와 연구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수제, 학생 교환,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요.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시면은 고려대학교 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가 주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은 학위가 공학사냐, 공학 박사냐, 혹은 이학 석사냐, 이학 박사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학부 전공에 맞춰서 저희가 학위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공과 출신이다, 학부가 화공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 고려대학교 공학 박사로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학연 모델하고 전혀 다른 거니까 그 점을 명료하게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대략 예산, 대학원 운영 예산이 BK 이런 거를 제외하고도 연 20억, 올해 약간 타격을 받아서 이거보다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세이브를 많이 해서 이에 준하는 수준의 예산을 갖고 갑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 3년 전에 시작했던 4단계 BK에 진입을 해가지고 13억의 예산이 더 있어요. 이거는 단일 대학원 중에서 가장 높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12년도에 설립이 돼서 13년부터 학생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어느덧 이제 11년, 12년 학생 배출 기준으로 그렇게 연역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년부터 전임 교수님들이 이제 오시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크게 이제 교수님들이 고려대학교 전임 교수님들, 저도 이제 거기고요. 그 다음에 키스트에서 오신 학연 교수님들 계시고, 고려대 다른 학과에서 초빙이 된 학연 교수님,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임 교원이 있다는 거는 그 대학원 자체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14년부터이고 어느덧 10년이 됐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는 뭐 전임 교수님들 부임, 그 다음에 저희가 주요 BK 사업 선정 등등등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메모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저희 뒤에 촬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메모하실 필요 없고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시고 저한테 설명 듣고 어떤 질문을 할지만 이게 머릿속에 잘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대학교 소속의 전임 교수님들 저 포함해서 11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키스트 원 소속이신데 학연 교수님으로 초빙이 된 경우 10분 계시고, 고려대학교 타학과에서 오신 분 4분에서 총 25분의 교수진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카데믹 인터레스트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적재적소에 충족시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이 적어도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레벨의 연구를 단연코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교수님들 홈페이지에 찾아가 보셔서 어떤 수준의 논문들을 발표하시는지를 보고요. 그냥 다른 학교 교수님들 그 논문 퍼블리케이션 리스트랑 그냥 비교해 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한 40명의 입학 정원을 운영을 하다가 학교에 인정도 받고 그래서 더 정원 배정을 해서 지금은 50에서 60명 혹은 그 이상의 입학 정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 후기 매년에 따라서 약간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에 조금 저희가 많이 뽑게 되면 후기에는 조금 덜 뽑을 수 있고요.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지만 대략 꽤나 큰 규모의 입학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누적 졸업생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되니까 저희가 상당히 우수한 성과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졸업생들 중에서 저희 순수 융합대학원 박사학위자들의 교수 임용 그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첫 교수님으로 이제 남기훈 교수님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임을 하셨고, 허지혁 교수님께서 한양대학의 응용물리학과, 그다음에 최근에 이금비 교수님께서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임용이 되셨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연구 교수님들이나 포스닥 분들도 예를 들어 최근에 장진공 교수님께서 광운대 전자과에 임용을 하셨고, 또 이동훈 교수님께서 국민대 신소재과에 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사실 교수를 배출한다는 것은 그 대학원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어떻게 되면 공증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숫자의 누메리컬 밸류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죠.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많고 잘하고 있고 잘 나오고 있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분야들 입학하는 학생들의 분야들 보고 또 졸업생들 진출 분야를 보시게 되면 물리, 화학, 생물, 뭐 공과대에서 화공, 전자, 그리고 아까도 임용된 사례를 보면은 의과대학, 응용물리학과, 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다 나오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커리큘럼에 녹아나도록 저희가 수업도 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NTIT에 집중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싶더라도 BT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자소자들은 생체 내에 직접을 하려고 하죠. 뉴럴링크에 대한 얘기는 더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들 매우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NTIT만 잘해야 되냐? BT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물론 사람인지라 NTIT 내가 전문가인데 BT까지 잘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누가 BT를 되게 잘 알고 나랑 협력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리서치를 어레인지먼트 하는 게 또 다른 능력이고 그게 융합적인 마인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생판 모르는 BT에 대해서 그냥 막 그 찾았기보다 옆에 친구가 있고 옆에 교수님이 계시면 훨씬 더 빠르겠죠. 효율적이고. 수업을 그래서 NTIT에 집중해서 연구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융합과학기술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NTIT에 집중된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BT 파트를 보다 집중적으로 듣게 합니다. 그러면은 뭐 BT를 완전히 전문가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 마인드를 좀 심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쪽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를 내가 찾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너무 자랑만 하니까 저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감히 사실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호 과정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박사를 받으신 다음에 나가시는 경우 보면은 다 해외 탑 그룹들에 많이들 나가시고 계시고
석사학위 이후에 박사 진학도 높은 학교에 다들 되고 계시고 국내 기업 리스트업이 된 것처럼 대기업에 다 잘 가고 계십니다. 이게 융합대학원이고 생소해서 약간 진로에 대해서 걱정이 드실 수 있잖아요. 다 잘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분야를 거의 대부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 운영의 묘를 살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 연구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노테크놀로지 NT, 바이오테크놀로지 B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그리고 이 세 개의 기관이 고대 의대를 포함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상호 협력 보완적인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분절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NT-IT를 묶어준다거나 IT-BT를 묶어준다거나 NT-BT를 묶어주는 형태로 융합을 저희가 보다 효율적으로 카테고라이제이션해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써놓고 쭉 써놨으니까 지금 제가 읽어도 여러분들 안 들어오시니까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영상이 뜨면 하나하나 보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연구 성과가 286편 뭐 이렇게 숫자가 잘 안 와드시죠. 이것만 딱 보면 많은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상위 몇 퍼센트, 뭐 1% 혹은 10% 혹은 여러분들이 흔히 언급되고 있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 NSC 자매지 같은 거 보면은 저희가 많을 때는 해외 고대 전체의 절반을 한 적도 있고요. 못해도 한 20에서 30%를 합니다. 단일 대학원이. 네. 그러니까 꽤나 높은 비율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BK를 수주하면서 경쟁 대학들하고 저희가 또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해보면 저희보다 앞에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 숫자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전임 교원 1인당 교회 연구비 수주금액이 9.8억인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 제일 많다는 뭐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학교가 보통 7억에서 8억이거든요. 네. 그것보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수의 과학기술원보다 잘한다는 거고요. 뻥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연구의 수월성이라는 건 뭐 어떻게 이게 용어 자체가 좀 어렵죠. 수월성 하면 이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그냥 얼마나 잘하냐예요. 그냥 객관화된 퍼블리케이션의 어떤 수준, 논문의 수준 그게 잘하냐 못하냐. 근데 뭐 고려대 전체가 7편인데 저희가 2편. 고려대 전체가 83편인데 저희가 31편. 그러니까 대략 25에서 30% 고려대의 25에서 30%를 저희가 혼자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공대만 해도 저희가 7개가 자연계 4개, 보건과학대 뭐 등등등 하면은 단과대가 대략 15개 정도 돼요. 이공계만 아주 러프하게만 따져도 15분의 1이 아니라는 거죠. 3분의 1에 4분의 1을 한다는.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각종 수치들이 있는데 뭐 네이처 인덱스라고 해서 네이처가 인정한 저널이 얼마가 내냐 그것도 비슷하게 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그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스스로 돼 있다는 게 국가 R&D 리얼 챌린지 프로그램 이런 건 이제 국가에서 대학원생들을 운영으로 하는 일종의 과학기술 이공학적인 어떤 경진대회 같은 거거든요. 교수님들이 등 떠밀어서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들 나가서 각종 수상들을 휩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국연구재단 국가에서 공증된 연구비 제공하는 기관인데 거기서도 뭐 상들을 수두룩 이렇게 따오고 뭐 세종과학 펠로십은 어떻게 보냐면 되냐면요. 그 박사학위자들의 정말 최고의 최고만을 뽑아서 거액의 연구비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일 단과 대학에서 나올까 말까 나왔다는 거. 네.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열거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엄청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장을 딱 두게 되면 유튜브에 찍혔을 테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또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하면 또 뭐 보시면은 뭐 수상도 많이 하고 학회 가서 수상도 많이 하고 뭐 네이처 컨퍼런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네이처에서 하는 컨퍼런스예요. 거기서 골드 어워드도 나왔는데 골드 어워드는 1등이었습니다. 네, 당시 골드 위에는 없겠죠.
예, 그리고 뭐 휴먼테크 학생들의 논문 경진대회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 대상인데요. 여기서도 수상을 다 하고 있고, 제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관상도 나왔네요. 예, 학생의 장관상, 뭐 한국물리학회 젊은 물리학자상은요 한 해에 한 명 주는 겁니다.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한 명 나왔는데 그게 또 하필 저희 대학원이라는 거고요. 그 외 각종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탑저널들 들어보셨을 탑저널들의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 뭐 예. 해서 실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너무 많죠. 잘 없습니다. 이런 데가. 그래서 네이처 사이언스만 쭉 열거를 해도 최근 4, 5년간 몇 편이 되고 그냥 저기 뭐 어디 다른 과 가서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창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생이었던 임승혁 대표님께서 지금 대표님이시죠. 그래서 창업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그래서 각종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대학원 배출 첫 1호 교수님이신 저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남기훈 교수님께서 시프트 바이오라고, 사실 교수님 되시기 전에 창업을 하셨어요. 네, 창업을 하셔서 이 바이오 쪽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엑소점을 디텍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엑소점 안에 저희 암에 대한 표시 분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디텍션을 하면은 암 조기 진단의 어떤 끝판왕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믿는 기술인데, 그걸로 창업을 하셨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임용이 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차세대 공학 리더상 뭐 조교수 임명도 되셨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원보다 돈이 많은 대학원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등록금 플러스 여러분들 석사 박사과정 동안에 제공되는 인건비 이런 거 생활비 포함하면요 카이스트 서울대보다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많이 드리는 게 그냥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2배 정도 드려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드리고 돈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라밸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 연구 잘 하시면서 수업료 100% 드리고 연수장려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생활비,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실에 따라 약간은 상이하지만 석사 기준으로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최대 220만 원 이렇게 드리고요. 박사 최소 180에서 최대 300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고, 석박사 통합과정 분들은 4학기 진입을 하시면은 박사 수준의 대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인건비가 1년 반만 잘 참으면 갑자기 뛴다. 그 다음에 전문연구요원 당연히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아직 미필자분들도 좀 계시는데 계실 텐데요. 2, 3년 전만 해도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 연구실에도 그 전문연구요원 생으로 시험 봐서 둘이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탭스 점수를 요구를 해서 진짜 힘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지원자가 확 줄기 때문에 예전처럼 탭스 그렇게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토익 어느 정도 조금 하시면은 메이크업이 되는 수준이고 경쟁률도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미필자분들 고민하고 계시면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땐 교환학생 저희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 마련해 주셨는데, 미국 퍼듀 대학과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대학원의 어떤 공식화된 그 교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교수님들마다 이렇게 해외 연수 기회를 주셔요. 많이. 네, 이런 기회들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잘 찾아보시고 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면은 이거 외에 별도로 하버드, MIT 같은 탑스쿨에서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연구할 기회를 또 얻으실 수도 있다. 최고 수준의 연구 몰입 환경 뭐 등등등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대학원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위치 자체는 조금 외진돼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다른 고대 내 다른 학과들보다
연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산속에 있긴 하거든요. 언덕 2개를 넘어 저기 의대 뒤에 여러분들이 지도로 보시면 평평하게 보셨겠지만 언덕 2개를 넘어서 가면은 그 있는 요새같이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오기 때문에 연구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차를 안 갖고 매일 걸어 다니거든요. 지하철 타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차를 갖고 다니면서 막 살이 10kg가 쪘는데 살이 안 찝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그래서 연구에 몰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농담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메인으로 여기 4층하고 5층을 쓰는데 건물 여기에 공동 분석기기라고 해가지고 웬만한 이공학 연구에 필요한 모든 계측 장비들이 다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어요. 예. 이게는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보고도 놀라시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기 안에 있더라도 대부분의 필요한 실험들을 다 하고 저희 방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대학원에 소속된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설령 뭐 국내 유수의 과기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디 가야 되거든요. 최소 건물을 이동해야 되고 이런 건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노소자 제작 실험실 클린룸 안에 각종 증책 장비, 애칭 장비 다 있고요. 학생 연구실들, 합성 실험실, 화학 실험실, 그다음에 바이오 실험에 필요한 각종 현미경도 이게 다 여기 안에 다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종합대학에서 연구에 몰입하기 좋은 환경이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안 써놨지만 여기 뒤에는 뭐가 있냐면 테니스장이 있고요. 여기 뒤에는 고대의 이실렌티가 열리는 화정체육관과 운동장이 있어요. 화정체육관에 가시면 어떤 걸 누리실 수 있냐면 저기 롯데타워 뷰를 보면서 러닝을 뛰실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암벽 등반, 스쿼시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용기를 조금 더 내셔서 산을 조금 더 올라가시면 개운산 스포츠센터라는 게 있어서 수영장 다니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코로나 전에는 수영을 거기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일요일 아침 9시마다 그 화정체육관 옆에 있는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하키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데는 고대에서 저희 그리고 다른 학교에도 잘 없을걸요. 자 보세요. 아이스링크, 수영장, 암벽 등반, 스쿼시, 그리고 그 화정체육관 꼭대기에 런닝머신을 그 롯데타워 뷰를 보면서 뛸 수 있고 그 앞에는 테니스장이 있고 입실렌티가 열리면 그 뒤에서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유일한 기숙사가 그 옆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 굳이 지방에서 이제 과기원 다니면 기숙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연구에 몰입할 수 있고 이게 장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 도심에서도 그런 걸 누릴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장점입니다. 걔네들은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밥 먹으러 갈 때도 많고 우리 6호선이 사실 고려대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안암역과 고려대역 6호선 지하철역 2개를 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장점입니다. 왜냐면 사실 안암은 별로 먹을 게 없는데 안암역에서 다음 역 가면 보문역인데 성신여대 앞에 또 맛있는 게 많아요. 성신여대 조금 더 가면 뭐가 나오냐면 신당이 나옵니다. 역시 맛있죠. 조금 더 가면 약수가 나와서 삼겹살과 각종 조금 더 가면 이태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선호정제가 더 가면 어디 나오죠? 합정, 성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라밸을 즐기시면서 재미있게 놀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연구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룸, 공정실험실, 분석실험실 다 있다. 다 있는데 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건물 2개 층에 다 있다. 이제 저희가 후기 이제 심층 모집을 하고요. 모집 분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파트를 2개 묶어서 이렇게 융합하는 형태가 될 거고, 사실 요 워딩, 요 3가지 꼭지의 워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요게 더 스페시픽된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모든 분야들이 망라돼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가 되네요. 그리고 구술 시험이 5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고 합격자 발표는 6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 더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컨택을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컨택하는 학생이 오면 제가 맨 처음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컨택을 했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정기 그 입시만 보더라도 컨택 안 한 친구가 우수하면은 합격된 경우 당연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컨택을 했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이러시지 않으셔야 되고 그냥 서면과 면접에 대한 준비를 신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실이든 TO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학원에서 공증화된 입학 사정을 통과해야지 일단은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셨는데 궁금한 거 다 해결하고 가셔야죠. 예, 질문. 원래 처음이 좀 오래 걸립니다. 질문 나오는. 예. 저 그 구술 시험에선 주로 어떤 걸 물어보시나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 입학 사정관님들이 이제 매 입시마다 약간씩은 바뀌니까 약간씩이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바뀌고 입학 사정관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물론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융합을 추구하다 보니까 학생 개개인의 전공을 되게 높은 수준으로 어떤 테스트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수준에서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아마 간단한 질문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보다 이제 저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학생이 갖고 있는 열정과 어떤 끈기, 인내. 그러니까 모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과 자기가 어떤 뭐 되고자 하는 어떤 목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구체적인지 이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공계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데 누구나 다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거를 잘 이겨낼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서명 같은 거 작성하실 때 꿈꾸는 분야 같은 거를 얼마나 좀 알아봤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지금 요 입시를 대하고 들어와서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다 입체적으로 아마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두루뭉실하고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식을 잘 풀고 안 풀고 이런 것보다도 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포인트에서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그 UST랑 고민 중에 있는데 예. 혹시 UST랑 비교해서 특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학교에서 학위가 나간다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고려대학교랑 키스트 양기관이 협력을 하다 보니 양쪽의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려대학교에 관련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냐, 뭐 기숙사 포함해서 당연히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연구는 키스트에 계신 학연 교수님이나 저희 고대 소속의 전임 교수님들이나 다 연구력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별 상이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다 높은 수준에서 최고 레벨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일단 저는 금전적인 지원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예. 네. 그 뇌과학 쪽에 관심이 있는데 예. 혹시 그 관련된 분야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으세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 조인하고 계시는 최낙원 교수님께서 해당 분야에 뭐 국내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과학 분야도 저희에 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그 혹시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뭐 키스트랑 연관이 돼서 거기에 취직을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령 그럴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키스티에 계신 박사님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잘 하면 뭔가 눈에 잘 들 수는 있죠. 근데 저희 융합대학원 출신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채용 같은 거를 할 때 평점에 뭐 가산점이 붙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명료하게. 예. 그러면 혹시 졸업장은 그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예, 졸업장. 고려대학교 졸업장으로 나옵니다. 예. 네, 질문하세요. 그냥 하세요. 마이크 없이. 예. 네. 네. 등록금 빼고입니다. 등록금 별도 지원. 예. 그거는 연구실들마다 약간 상이할 수 있는데 평균이 한 100에서 12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연구실들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더 맡다 그러면 더 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혹은 연구실 정책에 따라서 조금 더 드릴 수는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고려대학교 전문대학원 등록금이 물론 학기마다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730에서 750 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80%는 고려대학교에서 장학금으로 탕 주는 겁니다. 그냥. 그럼 나머지 20%는 아마 연구실들마다 연구에 따른 인건비로 드릴 거고요. 거기 플러스 아까 연수지원 장려금, 생활비를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석사생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원받는 금액이 대략 학기당 1,500 정도인 거죠. 학기당 다 해서. 네, 등록금 750만 원이라 치고 이래서 석사가 120만 원 받는다고 치면 6개월이잖아요. 그게 720, 750 하면 1,400 얼마 나오죠. 그러니까 1년이면은 2,800에 3,000만 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다 합쳐서. 그러니까 통상 사실 다른 대학원은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700만 원이 나와서 그럼 나누기 6 한 거를 생활비 형태로 주는 거잖아요. 저희는 거기에 더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생활비가 얼마 안 되죠.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 더하면은 연 한 1,800, 1,500, 1,8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토탈 지원하는. 요거를 저희 빼고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잘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은 등록금 자체의 80%, 75%인가요? 85%, 죄송합니다. 85%가 고려대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일단 그냥 디폴트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15%는 연구실들에서 별도 매칭을 되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별도로 석사생 기준으로 100에서 최대 220까지 더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석사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SCI 논문의 제1 저자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 서브미션 기준입니다. 출간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서브미션 기준이면은 정말 살 떨리는데 출간 기준이면 정말 살 떨리는데 서브미션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도 약간 가혹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제출된 논문의 공저자인데 내가 학회에서 구두 발표를 하면 또 매칭이 됩니다. 졸업 요건.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가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 석사 졸업을 하려면 학위 논문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CI 정도 나갈 수 있는 학위 논문을 쓰셔야 돼요. 어차피. 네, 그러면은 주저든 공저든 적어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연구실들이 다 최고 수준으로 연구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되게 충족이 돼요. 정말 내가 놀지 않는 한. 그래서 그게 정말 막 너무 익스트림하게 높은 기준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박사생들 기준으로 해서는 SCI 논문 임팩트 누적 합계가 어느 정도 일정을 넘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타 대학원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각 연구실들에서 내는 논문의 수준을 보면 다들 뭐 연 임팩트 팩터 10 이상 저널은 다들 쓰세요. 예. 그거 2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 부담이 되실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저희 대학원 수준에서 루틴하게 되는 수준, 연구되는 수준을 비추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루 9 to 5 정도로 성실하게만 지내면은 충족이 대부분 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제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예, 또 질문. 예. 예. 아닙니다. 면역 쪽에 저기 키스트의 김선아 교수님이나 최고 레벨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잘 이제 컨택 포인트를 못 찾겠다 그러면은 끝나고 저나 대학원이나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역 분야에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들을 하세요. 컨택을 내가 해야 되냐, 아니면 학부 연구생 혹은 인턴을 꼭 해야 되냐.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예, 리ኳ어먼트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영어 점수 있고 이런 것도 없어요. 다 공평하게 컨택을 했건 인턴 경험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 서면 평가 뭘로 하겠어요? 학부 때 뭐 들었는지, 뭐 학점 이런 얘기, 미안합니다. 학점 얘기해서 뭐, 그러니까 어떤 공증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를 그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턴 경험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나 기타 여기에 쓸 때 강점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가산점이 공식적으로 붙고 그걸로 정량화된 평가가 나눠지고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요. 내가 만약에 인턴 경험이 없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다른 강점을 쓰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부 때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서 내가 어떤 사교적인 거에 있어서도 어떤 강점이 있고, 혹은 내가 학부 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만 잘 쓰시면 또 메이크업이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지, 내가 컨택을 했거나 인턴을 했으니까 나는 입학 확정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진짜 입학서 그렇게 뽑는 데도 있거든요. 있어요, 실제로 대학원에. 예. 그렇게 뽑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 꽤 괜찮은, 제가 타기관에 있다 옮겨갔거든요. 비교해보면 실제로 저희가 훨씬 더 객관적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입학사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믿고 자기가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잘 준비해서 내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실 건 아무것도 없다. 네. 네, 또. 예. 그것은 대략 이제 석사 2년, 박사 4년에서 6년, 혹은 예를 들어서 조금 빨리 하면은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평균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구실들마다 상황 혹은 연구 프로그레스 이런 게 다 달라서 그 언저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1, 2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개 한 6년 정도면 졸업을 아마 할걸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졸업 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CI 논문의 박사과정 경우에 SCI 논문의 임팩트 팩터 누적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일단은 시작이 되고, 이거는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서 혹은 연구 수월성에 따라서 조금 더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여러분 학생은 6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대개 그 언저리지 않을까. 예. 또 예. 예. 네. 예. 거의 그럴 거라고 했고, 제가 사실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랬고요. 제가 근데 뭐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올해처럼 R&D 사건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고 오세요. 당신은 일 하게 하는 기간 동안 문제 없을 겁니다라고 감히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면은 저희 소속 대학원 소속 교수님들이 진짜 열심히 하셔서 연구비 아까 평균 보셨잖아요. 그래서 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근데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다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양기관이 협력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까 예산이 있었잖아요. 연 20억, 올해는 조금 깎였지만, 그리고 BK도 수주를 했고, 그러니까 나름 자체 예산이 많은 편이라 R&D 삭감, 올해 이 경우에 R&D 삭감에 따른 여파를 상당히 적게 받은 기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너무 야만적이잖아요. 깎으면. 예. 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 시점이 지나면 안내가 들어가서 만약에 원하게 되면은 지원을 해서 사정을 밟으면 되고요.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반대의 길도 열려 있어요. 석박 통합 과정으로 들어왔는데 힘든 것 같다. 그럼 석사로 돌려서 졸업할 수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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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KU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이 한 분이신 건지 아니요, 저희도 공동 지도 교수님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고려대학교 전임 교수고 제 방에 학생이 오면 공동 지도 교수님을 반드시 키스트 쪽에 계신 교수님이 공동 지도 교수님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공동 지도 교수님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고 예. 싶은데요. 그러면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키스트 교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희망하는 교수님과 이렇게 매칭이 가능한지.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교수님들마다 약간 상의할 수는 있는데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희망하시는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본인이 의사 표력을 해주시면 또 연결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혹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마 그 부분은 다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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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주실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전공에 맞춰서 되게 질문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여쭤보실 거고, 제가 물리화학을 좋아해서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 다 뭐 전자공학과 출신이시면 전자공학적인 거, 어떤 기계공학과 출신이시면 기계공학적인 거, 화학과 출신이시면 화학공학적인 아주 기본에 대해서 여쭤볼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네. 하나. 네. 혹시 탭스 점수가 높으면 뭔가 가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적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몇 점 가산점이 있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 없으신 분들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예.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기한이 지났거나 안 지났거나 이제 점수가 있으면은 이게 지원서에다가 표시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보적 참고 어쨌든. 졸업요건 말씀드릴 때 그걸 빼먹었습니다. 토익 800 그렇습니다. 네. 예. 둘 다입니다. 둘 다. 예.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그것도 꼭 점수만 가지고 졸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이제 점수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은 그 재학 중에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최소한 A, B 학점 이상 받으면은 그거를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 어학 관련된 대체할 수 있는 또 루트가 있습니다. 800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지적 학생들 관점에서 퇴로를 다 이렇게 열어드려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네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면 또 예. 그 KU에서 한 분, 키스트에서 한 분 이렇게 지도 교수님께서 예. 한 분씩 이렇게 뭐 매칭이랄까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제가 어떤 교수님이랑 두 분이서 연구를 같이 하게 되는 건가 이런 것 좀 먼저. 아, 그거는 약간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 혹은 키스트 한쪽에서 주로 메인으로 연구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프로 연구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지도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 모든 길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정해진 규정 규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또 네, 한 가지 예, 더 네. 여쭙고 싶은데요. 물론 최고의 연구 시설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벌써 기쁜데 네. 사실 4층, 5층 두 개의 층에 인테그레이트 된 네. 연구 장비들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교수님 한 분께서도 뭐 장비 사다 보면은 뭐 방 예. 가득 채우게 되고 그런 예. 건데 좀 더 장비들도 교수님들이 계속 들여오시고 뭐 그러는 아,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예,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시작은 4층에서 했어요. 확장이 된 거예요, 5층으로. 그리고 그런 노력은 교수님들을 더 많이 모시고 또 저희가 더 많은 기자재를 살수록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요청을 해서 공간을 넓혀가고 그래서 계속 확장돼 나갈 거고요. 그러려고 이제 교수님들 다 모진 애를 다 쓰고 계시고,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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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내년에 지원할 때 예. 한 학기 초과해서 학계를 좀 더 학점을 좀 더 높이고 지원할 게 좋을지 아니면 예, 저- 그러니까 네. 예, 제가 이제 학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답변을 이렇게밖에는 지금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점이 다 결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점이 결정적으로 막 너무 낮다 이러면은 사실은 약간 거기서 간점이 될 요소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제가 이제 입학 사정을 해본 경험으로서는 그게 결정적으로 작용을 언제나 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제가 학점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겠지만 너무 낮으면은 뭐 그럴 수는 있기는 한데요. 또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기 서면 평가 시 제출하시는 서류에 있어서 어떤 강점들을 꼼꼼하게 잘 작성하신다거나 혹은 뭐 경진대 수상 경력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은 그 입학 사정 시에 저희가 보는 팩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융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낮아요, 그래서 입학이 될 거야 안 될 거에 대한 대답은 딱 저희가 확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죠, 당연하게. 예. 그래서 학점이 높으면 좋겠죠. 근데 낮다고 뭐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디펜시브하게. 예. 정 고민되시면 따로 연락을 주셔서 살짝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되게 어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근데 이거는 또 저의 주관적이고, 저희는 참고로 입학 사정을 객관하게 하려고요. 석사, 박사 다 두 트랙의 입학 사정을 세 분이서 각각 하세요. 한두 명이서 하시는 게 아니세요. 네, 그래서 총 6분이시잖아요. 그런 커미티가 입학 사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드릴 때 입체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입체적이라는 거는 정말 다양한 요소, 시점, 관점 이것들이 융복합이 잘 돼서 여러 학생 한 명을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학점이 모든 이슈를 다 덮고 이러지는 않게 되겠죠, 시스템상. 그게 그리고 객관적인 입학 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예. 예. 보통 이공계라고 하면 대학원생들이 좀 실험 조교 뭐 이런 거라고 하죠. 이런 티칭 익스페리언스도 좀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그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 융합에너지공학과라는 공대의 학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들마다 참여하시는 수업의 성격도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학원 자체에서는 주로 사실은 그런 티칭할 기회는 제한적이고, 티칭할 기회를 만약에 드린다면은 학부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교수님들마다 어떤 조교를 액티브하게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수업 자체 성격상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예요. 저희 대학원 같은 경우. 그래서 입학을 했을 때 대학원들에 대해서 티칭 익스피리언스를 공식화된 어떤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딱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본인이 뭐 열정이 있으면은 할 수 있죠. 어떻게든. 예. 제가 방법을 찾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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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여기 설명의 자료에 나와 있는 25분 교수님들 중에서 예. 두 분이 이제 저의 지도 예. 교수님이시는. 주 지도 교수님, 공동 지도 교수님. 예,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처음에는 가장 그 주 지도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소속.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예, 키스트에 계신 학연 교수님을 내가 주 지도 교수님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반드시 다른 한 분은 고대 소속의 지도 교수님이 돼야 되니까 이 경우에는 공동 지도 교수님이 고대 소속이신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쪽 다 모든 경우 두 경우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디서 더 오래 근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달라지게 되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그것도 아까 이제 나왔던 질문과 연관돼서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연구 주제 그리고 그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성격, 프로그램, 지도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쪽이 주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상당히 유연하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정 규범도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면접 관련해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그 세 분이서 들어오시게 되면 1대 3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쵸. 그렇죠. 원온 그러니까 한 명 인디비듀얼하게 저희가 면접을 합니다. 그 학생 한 명 두고 나머지 면접관분들 세 명 계신다고 보면 되고요. 나름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잘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 물어보세요. 저는 오늘 이 이후의 일정을 다 비워놨습니다. 예. 예. 인턴한 박사님이 이 목록에 없으시면은 그러면 그 박사님 소속으로 힘든 건가요? 네. 네. 예. 그냥 질문하세요. 마이크 없어질 것 같은데. 아이고 힘드시게 띄우게. 네. 제가 다른 대학 어쩐지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대학교 장점이 이제 실질적인 실험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 논문 쓸 때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교수님이 한다 주셔가지고 다 했었는데 그게 혹시 강점으로 작용하실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을 하는 물론 이제 실험하는 연구 주제도 있을 수 있고 일어나는 연구 주제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실험 관련된 연구 주제를 선택을 했고 그 실험실에 배정이 됐으면 당연히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거 약간 학부 때는 다를 수는 있잖아요. 학부 때는 학부에서 운영하는 실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건 대학원이라서 당연히 이제 내가 실험 관련된 주제면 아니면 풀리 실험을 해서 이렇게 예.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인프라가 좋다고 아까 말씀드린. 예. 네. 네. 예. 그 대학원 들어갈 때 보는 게 많잖아요. 자기소개서도 있고, 예. 학점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딱 분절적으로 몇 가지 팩터가 있고 얘는 뭐 20% 얘는 35%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점이 몇 점 몇이다 뭐 4.0이다 그냥 정량적인 수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어떤 열정 그다음에 꿈에 대한 구체성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화할 수는 없죠. 당신의 꿈은 80점인데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도미넌트한 거냐 안 한 거냐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입체적으로 보려고 저희가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당신은 학점으로만 평가할 거예요. 이렇게 감히 얘기해도 안 되죠. 그 사람의 인생을. 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해 죄송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 그 생화학으로 석사를 졸업한 학생인데요. 네.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나 예. 신약 탐색 쪽에 관심이 생겨서 융합대학원을 예. 네. 그 혹시 들어가기 전에 예. 제가 뭐 프로그래밍을 다 하고 오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네. 파이썬이라도 공부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잘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파이썬 짜는 거를 막 유튜브에 올려요. 근데 그게 교수님들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네. 당연히 할 줄 아는 게 1이라도 많으면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연구 분야에 따라서, 교수님들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수월성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소개서나 서면의 어떤 강점들을 얘기할 때 도움은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하면은 합격이야, 이거 아니. 네, 그리고 그렇게 받아. 네, 좋은데 필수는 당연히 아닙니다. 예. 또. 예. 저희 다른 분들은 저는 괜찮지만 일정이 있으실 수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요. 메일이나 이런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KU 키스트 장점이 융합인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융합적으로 좀 세미나도 좀 다른 분야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여타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정규 과정의 커리큘럼 안에 저희가 세미나 수업이 있어요. 매 학기.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다 모셔오거든요. 연사분들이. 교수님들 다 백그라운드도 다양하니까 다양한 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 안에서 공식화된 세미나가 있고요. 커리큘럼 외쪽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별도의 대학원 자체의 어떤 스터디 클럽 뭐 이런 형태로 전문가를 모셔서 또 한 분씩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학기당 한 5분에서 6분. 콜로키움 연사분들은 많으면은 한 12~13분, 적어도 10분 이상은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다양한 톡을 들을 기회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그러면 저희가 또 중요한 경품 행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 주십시오. 상세한 설명과 답변해 주신 이승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입시 설명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 찾아주신 데 대한 보답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10점을 경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지급되며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품에 당첨되지 않으신 나머지 분들께도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퇴실하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임동건 원장님께서 경품 2점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석 학생. 네. 두 번째로 임유빈 학생.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해 주신 이승우 교수님께서 2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바이어스 안 걸린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쉐이크업을 한 다음에 2개 골라줬습니다. 예. 박지용, 박지영 학생. 예. 두 번째 분은 홍종화 학생.
다음 전호정 부원장님께서 두 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깔린 거에서 찾겠습니다. 남소영 학생. 박소현 학생. 다음 김동희 교수님 나와서 한 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어우, 저기 명필이시네요. 국민대학교 이예림 학생. 아, 다음 박혜성 교수님 나와주시겠습니다. 국민대학교 동기관이는 임채원 학생. 다음 이병훈 교수님 나와주시겠습니다. 김민지 학생. 다음 황도경 교수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이 떨리는데. 권율 학생. 이상으로 경품 추첨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후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대학원에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대학원의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개별적으로 여기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